다음 이제 제가 꼭 세 번째 꼭지로 잡은 게 퇴직자의 주식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공부는 다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퇴직자 중에는 이제 직원 퇴직자가 있고 임원 퇴직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끝납니다. 비특수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가 거래를 해도 무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임원의 경우는 퇴직을 하더라도 3년간은 상증법상으로, 소득세법상에는 특수관계가 아니고요. 상증법상으로는 이제 특수관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퇴직한 후에 3년이 경과되면 임원도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시겠지만 5년이었어요. 5년이었어요. 근데 5년이 너무 과도하게 길다. 예. 임원도 사실은 이제 월급 받고 직원처럼 일한 임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와 별 다르지 않은데도 5년이라는 이 특수관계를 묶고 나서 이 주식을 갖고 뭔가 이제 지분 정리를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다 보니 법이 이제 3년으로 좀 현실화되게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직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실제 출자 임원인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해서 주식을 회수하는 플랜들을 많이 짜주시죠. 네. 그럼 이제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실제 이제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특수관계를 정의하는 거는 각 개별법이 다 다릅니다. 법인세법이 있고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게 있고, 이제 상증법에서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법에서 규율하는 특수관계인이 가장 범위가 넓을까요? 그렇죠. 예. 상증법상에서 규율하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가장 넓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한 지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상증법에서는 이제 그분들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분율이 30%가 넘는, 이건 이제 경영적 지배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상장기업 같은 경우 30%면 뭐 엄청난 지배력일 거고요. 예.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도 30% 정도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실제 많은 사안들을 이분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30% 이상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들은 이 주주하고 특수관계다. 그리고 그 법인의 구성원 중에 3년, 퇴직한 지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임원도 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와는 특수관계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쟁점화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점입니다. 예. 여기 한번 사례를 보시면은 갑, 을, 병정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 배우자, 이제 기타 주주, 병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주주청 2년 전에 퇴임했다고 가정할게요. 주주 겸 대표이사는 갑에게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다. 예. 특수관계 성립이 될까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과 갑은 주주관계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거하고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소득세법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되면 이게 부당행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하는 거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가액으로 다시 거래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누구예요?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뭐예요? 더불어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무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또, 예, 그렇죠.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법상에 당연히 이제 뭐예요? 시가로 거래를 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상증세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면 뭐예요? 적어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낮은 고저가 거래로 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상증세법에서 정한 그 과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정과 갑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닙니다. 그 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소득세법에서는. 그렇지만 상증법에서는 갑이 40%, 30%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인의 정은 뭐예요? 3년이 퇴직한 지 3년이 안 되는 임원이었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상증법상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서 퇴직한 임원이 지금 당장 주식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퇴직 임원의 주식을 사거나, 그럼 특수관계에 걸리잖아요. 그죠? 예. 물론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뭐 시가 대비 30% 정도는 싸게 거래할 수 있는 룸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식 가치가 높은 기업은 그것도 주식 이동할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이분이 3년이 도과하기 전까지 굳이 주식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면 3년 이후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세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차명 주식이거나 그죠? 3년을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이게 차명 주식이라면 이 실소유자, 이 명의자가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주식에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가, 그죠? 예, 이런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조세를 좀 줄이려고 주식 이동에 따른 비용 줄이려다가 더 큰 법률 리스크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실소유자고요. 다만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주식을 빨리 팔아서 이걸 빨리 현금화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금은 뭐예요? 이게 차익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상증법상의 이거는 저가 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는 제값을 받고 사야 되는데 그만큼 저가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도한 퇴직 임원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나는 내가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나는 이거를 빨리 처분하고 싶으니 빨리 이거를 받아서 나한테 원하는 내가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이 방법도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퇴직하는 분들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구도 하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양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득세법상 이 사람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양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저가나 고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시가를 과표로 해서 증권거래세도 다시 내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주식을 싸게 산 사람 같은 경우는 고저가 양수도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더 납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요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세 요건을 보면 이제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중에서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 과세 요건이 해당되는 거고요. 과세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과세 요건은 이제 시가가 30%가 대가보다 높거나 아니면 이제 그 차액이 3억이거나 하면 이제 과세 요건이 되는 거고요. 과세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이제 시가의 30% 또는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뺀 금액, 요게 이제 증여 이익이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비특수관계인 간에는 양도자는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
반드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되려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만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자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내는데 다만 여기에 과세 요건은 특수관계인 경우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죠. 예, 여기는 뭐예요? 시가의 30%라는 비율 규정만 있어요. 예, 비율 규정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교회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해. 내가 이 돈을 액면가로도 내가 회수해야 돼요. 근데 이 시가로는 이 금이 한 5억 간대. 내가 투자한 돈은 한 5천이에요. 아니야,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5천은 그냥 돌려줘라. 그래서 기업에서 그냥 5천 돌려줬어요. 네. 당연히 시가와 대가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비특수관계인 간에도 이제 과세 요건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5억짜리를 5천만 원에 거래를 했으면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이 넘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예. 그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이게 3억이 아니라 4억, 5억 차이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야, 네가 5억짜리 주식을 5천 원에 네가 거래할 이유가 없네.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3억을 적용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비특수 관계 같은 경우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죠. 불특정, 예. 불특정 뭐 기관 투자나 아니면 뭐 엔젤 투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이 3억 룰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원금의 70% 이런 거 세금 계산하고 있다가 그나마 투자한 돈도 다 날릴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5억 필요 없고 내 원금이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 객관적인 어떤 사안이 분명히 경영상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매출이 꺾이고 계속 하향세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 전에 원금이라도 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사유가 인정이 되면 3억 룰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정황상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초과된 거에 대해서 비특수관계인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이 3억 룰이 적용되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 주식을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예, 보시죠.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54,000원 정도, 53,900원, 54,000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퇴직자의 주식을 바로 회수하려니 이제 세금 부담이 있죠. 예,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3년 후에 이제 네가 임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증법상의 그 3년 기간이 도과하면 비특수관계가 되니까 이제 그때 회수하기로 하자. 그러면 기업은 그 3년 동안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충분한 이제 시간이 되죠. 3년 정도면. 그죠? 자, 그럼 어떤 방법들을 써서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게 유리할까? 물론 이제 이건 이렇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야, 지금 현재 난 5만 원인데 네가 이거를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3만 원, 2만 원까지 떨어뜨려서 내가 손해잖아요. 그걸 이제 이 파는 사람이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는 이게 이제 내 소유라는 게 좀 유명무실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대표이사 주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 주식 갖고 있는 거 의미 없는데 싸게라도 당신이 매입해서 나한테 일부라도 현금 주면 좋겠다. 상대방에는 충분히 이건 있을 수 있는 거래잖아요. 문제는 이게 세법상 특수관계라서 니들이 그렇게 저가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군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막대한 상속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3년 정도 더 갖고 있어라. 3년 후에 내가 인수할게. 이런 게 이제 협의가 됐다라는 전제 조건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주가를 되게 많이 떨어뜨려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내 퇴직금이 계산하니까 한 12억 정도예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라는 거는 저건 뭐예요? 법인의 부채잖아요. 이 부채를 내가 주식가치 평가할 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억만큼 순자산의 부채가 반영이 되니까 그만큼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럼 3년 동안에 손익을 좀 떨어뜨려 보겠다. 뭐 10%씩 이렇게 떨어뜨려,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를 내보겠다.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서 내가 3년 후에 주가를 이 정도까지 떨어뜨리겠다. 물론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요. 시가 대가가 3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자가 많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퇴직자의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높거나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3억을 하고도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를 가급적 최대한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액을 부채로 반영하고요. 손익 가치가 좀 조율이 된다면은 직전 마지막 평가 직전 사업연도 손익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예. 그래서 손익 시나리오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타겟팅해서 이 주가로 손익 관리와 퇴직금 추계액을 좀 반영을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자. 뭐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정 후 주가가 이렇게 5만 4천 원대에서 3만 7천 원대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주식 가치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주식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조세 부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자, 양도자가 이제 한 21,600주를 양도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제 양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퇴직 임원이 주식을 팔고 나가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시가 대가 마이너스 3억이 과세 이익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거를 또 줄이는 방법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죠. 뭐냐면 양수자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그 퇴직자가 홍길동이고 양수자가 얘를 대표라고 합시다. 대표, 갑을 병정,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거는 각각 시가 마이너스 대가 마이너스 3억이니까 이렇게 수중자를 분산하게 되면 액면가로 양도해도 예,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 도과한 후에 양도자로부터 주식을 받는다.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받아도 3억 미만이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추계액 반영하고 손익조 중에서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직자로부터 주식을 받는 양수자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세무적으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죠. 예. 이제 퇴직자가 액면가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네 갈래로 나눠준다. 이게 자칫 혹시나 이게 이제 차명주식 거래나 이런 것들이면 과세관청이 이게 차명거래가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액면가로 내가 거래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건 당사자 간에 뭔가 모종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수자 수를 늘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양수자들의 또 자금은 어디서 날 거냐. 이런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수자 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하향 조정시키는 방법을 선호해요. 근데 이제 기업의 구조상 퇴직금도 추계액도 얼마 안 되고 손익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수자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1,600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주. 그래서 이제 각각 2명이 퇴직을 했다면 이 2명 주식을 대표이사에, 그죠? 특수관계인들로 이렇게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이제 특수관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시가 마이너스 대가의 차익이 3억 언더 내에만 있다면 액면가로 다 거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다만 이제 이게 양수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이 거래 자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년 동안의 주가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3년 동안 이제, 그쵸. 예. 주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보험 계약의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